3월달이 시작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매매를 해봐야 되겠다고 마음먹은 게 며칠 전 같은데요. 벌써 한 달이 지나고 3월의 마지막 첫 번째 월요일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달 여러분들의 매매는 어떠셨을까요? 월 초반에는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상당히 궁금했었는데 결국 지난주 후반부터 양대 지수가 한 단계 상승하면서 코스피는 2700포인트를 넘어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900포인트를 돌파한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상승이 계속 유지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영상을 녹화하는 시점이 3월 25일 월요일 장을 마감한 이후라서 오늘 어떤 종목들이 새로 올라왔고 또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계속 상승을 이어나갈 만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 테마들이 눈에 띄기는 했는데 그 중에서도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아주 조심스럽게 바닥에서 움직였는데요. 대표적으로 LNF,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등이 있습니다. 먼저 LNF 차트를 한번 볼까요? LNF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흐름이 좋아서 저는 지난주 금요일 1차 매매를 하고요. 전체 물량을 다 해소하지 않고 오늘까지 끌고 오다가 오전에 시초가 부근에서 괜찮은 수익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차트상 가이드라인을 한번 잡아보면 전고점 부분이었던 17만 5,200원 정도, 그리고 전전고점이었던 21만 7천원 라인, 이 사이에서 주가의 움직임을 보고 계속 매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특히 차트의 패턴상 이렇게 역삼각형 모양의 삼각수렴에서 상방 라인을 돌파하는 경우에는 이후에 큰 상승을 계속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음봉으로 마감하기는 했지만 현재 위치에서 매수하고 상방의 가이드라인까지 상승했을 때 매도하면 최소한 14% 정도의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LNF는 상방의 가이드라인과 하방의 가이드라인 안에서 주가의 흐름을 살펴보고 적절한 타이밍을 노려보면 괜찮을 것 같고요. 2차전지 관련해서 제가 오늘 두 번째로 매매한 종목은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의 차트 모양을 보면 LNF와 거의 비슷한 상황이지만 조금 더 흐름이 괜찮은 것 같은데요. 지난 2월달의 가장 저점에서부터 현재까지 하방 지지선을 만들고 이 선을 복사해서 상방에 한번 그대로 위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의 주가 흐름을 보면 상방 저항선과 하방 지지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상승형 파동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3월 25일 기준으로 만들어진 캔들 모양을 보면 상방 저항선 근처까지 왔다가 종가를 마무리한 상황입니다. 이후의 캔들 모양이 이 상방 저항선을 뚫고 추가 상승을 보여줄 건지 아니면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반등을 할 건지 천천히 흐름을 살펴보면서 적당한 시점에 매매를 하면 괜찮은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오늘 날짜에 더 의미있게 보이는 것은 바로 이평선의 골든크로스입니다. 캔들 아랫부분 제가 지금 노랗게 마크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20일 단기 이평선과 120일 중장기 이평선이 골든크로스가 나타나면서 이후의 흐름을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은 이번 주부터 꾸준히 관찰을 해보면 괜찮겠죠. 그리고 2차전지 관련해서 하나 더 살펴볼 만한 종목이 한농화성이 있는데요. 한농화성은 지난주 초 영상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흐름이 아직 죽지 않고 계속 좋은 위치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22,500원을 완전히 바닥으로 다시 한번 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그 바닥을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윗꼬리가 있는 양봉이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오늘 날짜로는 매매를 하지 않았는데 이번 주에는 다소 공격적으로 접근해 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이 바닥에 있는 22,500원을 하락 이탈하지만 않는다면 현재 위치가 아주 좋은 눌림목 구간으로 보여서 전고점인 22,900원까지 단기 접근으로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살펴볼 만한 2차전지 종목으로 LNF,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한농화성을 살펴봤고요. 두 번째 테마로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군은 의료기기와 미용기기 쪽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 비올이고요. 저는 비올 종목에 대해서 지난주 중반부터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었고요. 지난주 금요일까지 상황으로 보면 사실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대략 9,500원 정도 되는 이 상방 저항선을 뚫지 못하고 주가가 다시 이렇게 하락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실제 2주 전이었던 3월 15일 금요일 날 최고가를 찍었을 때의 음봉으로 마감하고 그리고 지난 일주일 5거래일 동안 한 번도 이 상방 저항선을 돌파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갑자기 전세가 바뀌면서 비올 종목이 큰 상승이 나왔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9,500원 저항선을 갭 상승으로 돌파하면서 최고가 기준으로 지난 금요일 종가랑 비교해보면 15% 정도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3월 15일 만들어진 이 음봉의 고점 라인, 이 부분을 돌파할 때 진입을 했었고요. 이후에 대략 3% 정도 수익을 보면서 종목을 바로 탈출을 했습니다. 관련 테마 내에서 오늘 흐름이 더 좋았던 종목이 있는데 원택이라는 종목입니다.
비올 종목과 비교해보면 아직까지 주가는 바닥에 있는 상황이지만 전고점은 완전히 돌파했고요. 또 오늘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20일 이동평균선과 파란색인 120일 이동평균선을 한 방에 돌파하는 아주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입니다. 아랫부분에 있는 거래량도 보면 지난 6개월 상간의 가장 큰 거래량이죠. 그래서 지난 12월에 있었던 이 고점 라인인 11,000원, 여기까지 한번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두 개의 기준선을 가이드라인으로 잡고 수익 매매나 파동 매매로 접근해 본다면 괜찮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여드린 비올이나 원택 말고도 미용기기나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 몇 개 더 움직이는 게 있는데요. 해당 테마에 속해 있는 종목들 전반적으로 관찰해봐도 괜찮겠죠. 그리고 2차전지나 의료 미용기기 외에 지금 코스닥의 흐름이 워낙 괜찮다 보니 개별 단위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데 추가로 이번 주 관심 종목에 둘 만한 종목들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정치 테마주 관련해서 화천기계인데요. 현재 단기 과열 종목으로 단일가 매매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연속으로 3일째 계속 이렇게 상승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단기 과열에 대한 단일가 매매가 해제되기 때문에 음봉과 양봉이 교차하는 부분 대략 8,100원 정도 될 텐데 이 부분을 기준선으로 잡고 8,100원에서 저항을 받고 반등하는 눌림목 매매로 접근을 하거나 또는 전고점을 완전히 돌파하는 신고가 돌파 매매 두 개 정도의 매매 방법을 고려하면서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천기계처럼 주가가 고점에 와 있기는 하지만 3일선, 5일선 단기 이평선이 무너지지 않고 상승 흐름을 타고 가는 종목이 있는데 바로 TX 넥스젠입니다. 전체적인 주가 흐름을 보면 3월달 초까지 바닥에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1단계 상승, 또 2단계 상승, 2단계의 고가놀이 패턴을 보여주었고요. 이번에는 3단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파동으로 이렇게 또 횡보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보통 3단계 상승에서는 마지막 피크를 한 번 더 곧바로 올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주가의 상단에서 윗꼬리가 길거나 몸통이 긴 음봉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공격적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X 넥스젠은 단기 고점에 와 있지만 그래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고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으로 중앙첨단 소재가 있습니다. 중앙첨단 소재도 현재 아주 고점에 와 있기는 한데요. 240일 기준으로 보면 현재 주가의 위치가 전고점 근처에 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있던 전고점과 달리 현재 위치에서는 여러가지 보조지표가 아주 좋은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데요. MACD가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하고 또 RSI도 현재 골든크로스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더 의미있게 보는 것은 현재 가장 높은 전고점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RSI가 과매도 진입할 때까지는 한번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살펴보면 좋은 종목 LB세미콘입니다. 우선 기준선을 몇 개 그어볼까요? 전고점이었던 9,170원에 이렇게 표시를 하나 해두고요. 그리고 직전 고점이었던 8,200원 이 부분에도 표시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제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두 개의 가이드라인을 긋고 이후에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바로 이제 전략이 그려지시죠? 우선 현재 위치에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전략 하나, 그리고 아래로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하는 눌림목 매매에 대한 전략, 만약 주가가 하방 지지선을 아래로 이탈한다 그러면 손절 라인, 이렇게 세 가지 전략을 기준으로 매매에 접근해 볼 수 있을 텐데요. LB세미콘은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로 한동안 시장의 관심을 잘 받지는 못했지만 최근 반도체 관련주 순환매가 계속되고 있어서 지금부터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보면 좋은 종목 하나만 더 이야기하자면 저는 덕산데코피아를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덕산데코피아 차트를 조금 더 축소해서 보면 꽤 고점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드리는 종목 대부분이 상당히 고점 부근에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이번 주에 코스닥이 가장 정점 피크를 찍을 것으로 보고 있고 다소 공격적으로 매매를 해야 수익 내기 좋은 한 주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지금 고점에 와 있는 종목들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서 특이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덕산데코피아도 마찬가지인데요. 다시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면 현재 주가는 이렇게 최고점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랫부분에 있는 보조지표의 경우 아직까지 준비가 덜 된 상황입니다. MACD는 이제 막 골든크로스를 만든 상황이고요. RSI는 시그널을 돌파하고 과매수 초입에 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면 좋은 차트 패턴은 최고점에 와 있기는 하지만 보조지표상 이제 상승을 시작하는 그런 위치에서 시그널을 보내는 종목들을 살펴보면 이번 주에 꽤 괜찮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여러가지 테마와 주요 종목들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당부에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종목 소개를 드리는 부분은 매매 동료가 아니라
종목에 대한 접근 방법과 매매 타점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공유하고 또 저와 같이 이런 패턴으로 매매하는 투자자도 있구나 이러한 관점에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뿐만 아니라 제 채널에서 소개하는 여러 내용들을 보시고 매매에 적용할 경우에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 때까지는 항상 소액으로 연습해야 한다는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성투하시고 큰 수익 내는 한 주 되세요. 감사합니다.